나눔 수업 준비했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자 프로젝트 수업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께 연수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부족하지만 올 4월에 배포되었던 프로젝트 학습 발디딤 자료를 제작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배우면서 기획한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소소한 아이디어나 작은 도움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접촉은 NO, 접속은 YES,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본 연수는요, 프로젝트 학습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전체 흐름을 알려드린 다음에 수노차시에 해당하는 각각 수업 활동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수업을 기획한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사회 시간에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치는 TV에 나오는 정치인 일처럼 정말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가면서 정치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요즘 밀접하게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신체를 접촉하는 것, 쉬는 시간에 같이 어떤 놀이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에 모든 제약이 있다 보니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추억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된 문제가 요즘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이들이 대화, 타협, 토의 토론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정치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 마음의 거리는 좁히되 신체의 거리두기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른 토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체 접촉은 또 서로의 마음에 접속하는 것은 YES로 정해보았고요. 부제로는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예방수칙은 교실 벽면에 존재하는 글자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스스로 같이 의논해서 직접 정한다면 예방수칙이 교실에서 녹아들고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교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방수칙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았습니다. 관련된 교과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사회, 국어, 수학입니다. 이 3가지 과목을 통합한 원리로 성취 기준을 살펴보시면요. 사회 시간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것과 그리고 수학 시간에 배우는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내용, 그리고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이 성취 기준, 이 과목들을 모아서 한번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수행 과제를 살펴보면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기 위하여 친구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요즘 친구들과의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진 것 같아 아쉬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친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사회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예방수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을 반 친구들과 함께 정하여 설명회에서 우리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해 봅시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수행과제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모든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약속을 의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렇게 모둠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학급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반 약속을 결정하는 수행 과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렇게 결정된 우리 반 약속을 약속 발표회에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과제입니다.
이 마지막 발표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식은 학년 직소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회의실에 각 반에서 한 모듬씩 참여하여 우리 반 약속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상황,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을 만들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행 활동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 정치 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같은 개념을 연구하고 탐색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모든 토의 그리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우리 반만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리고 3번째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검토 과정은 이 발표를 리허설하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줌에서 여러 다른 반 친구들에게 우리 반 약속을 설명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의 약속을 교실에 전시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0차 시에 해당하는 비교적 짧은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학습을 계획을 할 때 올 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6학년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동료 6학년 선생님께 도움을 받아서 사례를 나눔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입 활동인데요. 도입 활동에서는 이적의 당연한 것들을 들으면서 가사를 바꾸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는요, 코로나19로 당연했던 것들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연수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힐링을 드리고자 앞부분을 잠시 들어볼게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거리를 걷고 친구를 손을 잡고 이렇게 당연했던 것들에 대한 가사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원래는 당연했던 것이었는데 잃어버려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들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고 경도하고 뛰어놀았던 것, 같이 이야기하고 웃던 것, 손잡고 악수했던 것, 매일 학교에 오는 것, 체험학습 가는 것, 보드게임 하는 것, 이렇게 정말 많은 아이들의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친구들과의 이렇게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마음의 거리마저 멀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친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것을 탐구할 수 없을까라는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탐구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이 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수업에서는요, 제일 먼저 정치, 민주주의 기본 원리 등 같은 기본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패들렛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었고 난 이렇게 해결해 왔구나. 이런 것이 내가 어찌 보면 정치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엔 줌을 통해서 간단히 실제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구성해 보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인데
아이들에게 우리 반 청소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던 학급 회의예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든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자리는 자기가 청소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친구들이었고, 이 하트 표시는 당번을 정해서 5명씩 나눠서 남아서 청소를 해요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렇게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진 이 문제를 서로 토의하면서 해결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정말 대화하고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경험을 갖도록 간단히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 끝에는요, 간단한 구글 선문으로 학급 내 의사결정 과정을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였나요? 또는 토의 과정이 모두에 공평했는지, 서로를 존중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인간 존엄, 평등,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차시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태도를 다시 함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글 속 다양한 동물 활동을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이 활동은 학급 긍정 훈육법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활동이에요. 제가 선생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들께서 하루만 독수리, 카멜레온, 거북이, 사자 이 넷 중에 하나의 동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들도 사람마다 다 되고 싶은 동물이 다르겠지만 아이들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되고 싶은 동물, 그리고 이게 왜 되고 싶은지를 적었고, 되고 싶지 않은 동물은 왜 되고 싶지 않은지를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되고 싶은 동물이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 동물이 되고 싶은데 이 친구는 다른 이유로 이 동물이 되기 싫어하네? 라고 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는 다른 의견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기를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한테 어떤 점을 느꼈는지 물어보았을 때 사람마다 느낌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던 활동이었고요. 또는 친구가 내 이야기를 존중해서 좋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글 속 다양한 동물 활동을 통해서도 이번 프로젝트 학습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연습해보고 습관하는,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활동부터는요, 이제 우리 반 약속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본 활동은 수학교과 수업이고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해보았어요. 우리 반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코로나19 수칙은? 이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충분한 거리 확보가 안 돼요. 또 개인 물품은 본인만 사용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식사 시 대화를 금지하는 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라고 투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표를 그리고 백분율을 구하여 D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합니다. 또 이 활동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약속,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함께 살아가기 약속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크게 이 3가지가 가장 투표가 많이 되었어요. 우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교실에서 또 그 선생님께서 모든 책상을 배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모든 책상을 좀 배치해서 모든 활동도 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보드게임도 사용하면서 하고 싶어요. 짝배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또 즐거운 학교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볼 만한 범주가 무엇이어 있는지 수학 시간에 투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방금 결정된 사항들을 토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정하는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이 약속 정하기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신호등 토론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무등별로
이렇게 한 장의 종이를 제시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글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포스트잇에 나는 우리 반에 이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을 적습니다. 아이들이 적었던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듬 배치와 관련해서는 다이아몬드 모듬을 만들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는 세모 모듬, 3명, 4명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3명이 모여서 하는 것 또는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면서 모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짝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면 좋겠다. 칸막이, 저 아직 학교에 칸막이가 없어서 칸막이를 먼저 설치하고 짝꿍을 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드게임은 이렇게 수칙을 만들어서 최대한 4명까지 한다, 손소독을 한다, 하고 나서 소독을 한다, 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본인의 의견을 적은 다음에는요, 이 신호등 토론을 실시하는데요. 이 신호등 토론에서는 친구가 적은 이 의견을 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지 알맞는 칸에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립에 있는 친구는 반대는 왜 이 수칙은 우리 반 규칙으로 정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립인 친구에게 하고 또 찬성인 친구는 왜 이 의견에 찬성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어서 중립인 친구가 자신만의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많은 이름이 적혀 있는 곳에 의견을 따르게 되는데요. 반대 의견이 많다면 이 의견은 모둠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지 않고 찬성의 의견이 많다면 이 의견은 모둠의 의견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둠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 타협으로 하나의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경험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행에서는요. 이제 모둠별로 결정된 여러 가지 수칙들을 모아서 전체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급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반에서 만들 규칙을 선정하는 건데요. 6학년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운 학교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먼저 3R 1H 토의를 진행합니다. 3R 1H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모두를 존중하는 약속인지, 합리적인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약속인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냈던 약속들을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 먼저 여러 조건을 지키면서 5인 이하의 보드게임을 해보자. 또 어떤 모둠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을 사용해서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메신저를 전달한다던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나왔었고 그리고 손을 잡거나 껴안는 일이 너무 많은 교실이었어서 이렇게 하면 벌칙을 받자라는 의견도 나왔었고 또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보드게임을 하자는 의견을 낸 모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4개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반 수칙을 정하기 위한 3R1H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4가지 수칙들을 살펴보고 이 4가지 수칙들이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이 2가지 보드게임은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어 만점을 받았지만 핸드폰 사용하기와 벌칙 받는 것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1점과 2점씩 마이너스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를 존중하는 약속인가에서는 벌칙을 받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두 안은 조금 마이너스 점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가라는 여기까지 모든 토의를 마친 다음에 총점을 내서 아이들이 결국 선택한 약속은 보드게임을 할 때 여러 조건을 만들어서 보드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 반은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 토의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 과정이 민주적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대화, 타협,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들이 이 약속을 만드는 것에만 이 수업을 집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정치가 본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각 수업마다 이거를 계속 아이들에게도 인지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결정된 우리 반 약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먼저 국어 시간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과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도 배웁니다. 이때는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아이들이 자료 제작 계획을 세울 때도 따로 모여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구글 공유 문서를 이용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 어떤 자료의 유형이나 활용할 것인지를 구글 공유 문서로 함께 작성해 본 다음, 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지도 생각해 봐서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저는 3학년 아이들과 우리 반에서 했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확인한 후 창문을 개방하고 손소독을 한 다음에 삼각형 배치를 해서 모든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저희는 최종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6학년 학생들이 만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학생들은 우리 반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로만 일단 추측을 정했어요. 우선 아까 수학 시간에 투표했던 바로 의하면 쉬는 시간에 너무 많이 모이는 점, 그리고 막 껴안는 거, 물건을 공유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요거는 꼭 잘 지키자고 이렇게 수칙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꼭 우리가 더 고려해보아야 할 수칙들은 적어보았고요. 그리고 토의를 통해서 우리 반이 결정한 보드게임 규칙. 게임 전후에는 손소독한다. 4인 이하만 되니까 뭐 기억 좀 이렇게 적었고, 그리고 필요한 얘기만 하고 꼭 환기한다. 이렇게 학급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들을 미리 캔버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게임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어떤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반 친구들에게 우리 반은 이런 약속을 만들었어 라고 소개하는 발표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수정 보완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리허설을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이 다른 반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반 친구들에게 리허설 하는 것으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우리 반 친구가 발표를 할 때에는 패들렛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적는 것처럼 이 1모듬의 이 발표를 듣고 어떤 점은 칭찬할 점인지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친구들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알맞는 태도로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평가해서 적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친구들이 적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원격으로 이제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클래스팅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발표의 준비 사항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줌 회의실 링크나 비밀번호는 확인했는지, 자료 준비는 완료가 되었는지와 같은 사항들을 간단히 체크해보고 줌 발표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이학스터의 게시판에 성찰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요.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플랫폼 내에서 친숙하게 사용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학스터의 게시판에 일지를 남기고,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공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 학습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말 아무래도 이 본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 성취 기준, 사회과 정치나 민주주의의 의미, 기본 태도 또는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의 어떤 태도나 어떤 가치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고자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아쉽게도 저희가 직접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보고 또 모든 6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해봐서 발표까지 진행을 해보았다면 선생님들께 더 많은 사례를 나눔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들과 토의 토론을 진행할 때 의견을 나누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처음 의견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선택되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모습도 종종 발견되는데 수업을 하시면서 토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여 훈훈하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이 부분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과연 정말 이 토론토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바꾸지 않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동물 하루 동안 어떤 동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이 될까요? 이런 사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내 의견을 바꾸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것, 이 문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넣었고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그 동물 활동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수업에서도 제일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모든 이 차시차시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뼈대를 잃지 않으려고 항상 성찰하기 또는 나를 되돌아보기 활동에서도 이런 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진짜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분위기가 서로를 존중하고 내 의견을 바꾸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여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줌의 채팅창을 이용해서 채팅방에다 의견을 남겨놓으면 제가 그걸 옮겨주겠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채팅창에 선생님 저는 안 돼서 여기다 남길게요 하면 제가 그걸 복사해서 옮겨주기도 했었습니다.